공개 방송에서 오픈하기에 부담이 되지만 골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남겨왔어요. 무엇이냐면 저희는 3월 20일 저희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연두색 창에다 검색하면 여기가 나오고 여기 위에 부분을 보게 되면 3월 25일 공개 방송 때 아니죠 제가 3월 어디 갔습니까? 간만에 찾으려니까 없어졌네요. 여기 있습니다. 3월 25일 공개 방송 내용이었죠.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용 메커니즘. 그리고 4월 2일 공개 방송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 없는 창가 방패의 전쟁. 그리고 6월 12일 공개 방송, 오늘도 이제 이 내용을 약간 다루겠지만 6월 20일 공개 방송 내용 중에 두 번째 주제였던 글로벌 금융시장 불황기로 향하나, 여기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분석 내용을 받고, 요와 같이 이제 골격이 되는 분석 자료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공유를 하는 이 내용이 되게 돼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되면 그간의 미국은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일 것이고,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유동성 장세로 주식시장이 잘 나가던 중이었는데 2020년 3월과 같은 주식시장의 폭락 현상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 말이 과연 어느 분이 주장을 한 건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 또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살펴보게 되면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매우 오랜 분석 자료도 필요 없이 시각 자료로 어렵지 않게 눈으로 직접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오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6월 12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공개 방송 때 이와 같은 자료를 공유를 해 왔었죠. 계속해서 이제 진척도를 점검해 왔고, 이 자료를 6월 달부터 이제 공유를 했어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을 분석하게 되면 이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의 장세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봄의 장세,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주요한 국가의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되게 되지만 미국의 경우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행정부는 실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하게 되고, 현재와 비슷하게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시중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가 매우 격하게 진행되게 되는, 실적은 악화되고 국가의 GDP 경제 성장률도 침체되지만 유동성의 증가가 되는 봄의 시절이 진행되게 된다. 이러한 시절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은 실물 경제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현금 확보를 통한 생존 전략이 진행되게 되면서 국가 경제 성장률이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되게 된다면 실물 경제의 단상을 나타나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의 실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실물 경제의 변화를 확인한 민간 기업들은 드디어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이전보다 증가되는 속도는 둔화 내지 침체가 되게 되지만 드디어 경제 성장률이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는 여름의 장세가 진행되게 됩니다. 가을의 장세는 그동안에 봄과 여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해 왔었기 때문에 가을의 장세 속에서는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고, 유동성이 감소함에 따라서 실물경제 부가가치를 만든 주체인 민간 기업들에 공급되는 유동성도 일부분 감소됨에 따라서 실물경제의 경기 개선 속도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전에 투자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여전히 실적은 개선되면서 유동성만 감소되게 되는 가을의 장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겨울의 장세에 들어가게 되면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임계 수준을 넘어서는 기준금리를 기록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2008년 세계 부동산 버블 시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같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이 그 임계 수준의 기준금리를 넘어서자마자 매우 단기간에 시중의 유동성이 급속하게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실물 경제는 매우 격하게 침체되게 되는 겨울의 장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6월의 공개방송서부터 공유를 해왔었던 내용이고, 이 내용을 공유한 이유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20년 3월 초부터 공개방송과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코스피를 포함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추가 폭락하는 것이 아닌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출렁출렁되는 조정기는 나타나게 되지만 이와 같은 변동성이 누적되게 되면 상승의 추세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3월과 같은 폭락, 3월을 넘어서는 폭락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이 말하기 때문에 3월에 인버스 2배수 상품을 들어가게 됐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현금 100%를 갖고 있는 전력보다는 조정이 나타나는 시기가 기회의 시기가 되게 됩니다. 기회의 말이라는 것은 공포로 공포지수를 사거나 현금 100%를 갖는 게 아닌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때 진입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를 3월 20일 이후서부터 지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어요.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내 언론들을 당시에 2020년 상반기에 아무 뉴스나 경제에 관련된 것을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경제대공황이에요. 경제대공황 수준은 넘어선다. 2020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상업은행들이 붕괴되는 것을 가까스로 막았지만 연체율이 급증하게 되면서 하반기에 되고 2020년 말에 가게 되면 그것이 폭발하게 되면서 경제대공황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경제가 패닉 상태에 빠진다라는 보도 내용을 언론의 공정성 그런 것을 검증을 한 것인지 아닌지 지속적으로 국내외 언론들 다 서슴없이 기정사실인 양 보도를 했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시각자료로 한 장의 시각자료로 이와 같은 주장이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공유를 했죠. 이와 같은 자료를 공유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도 공유하지 않고 싶었으나 경제대공황, 코로나19 충격 속에서 패닉 상태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고 다가오는 시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부 회의 결론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자료를 시각자료를 만들었죠. 이 시각자료는 그냥 뚝딱뚝딱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각자료의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 시각자료와 관련된 원인에 해당하는 지표들의 분석과 일정 기간의 분석 기간이 요구되게 됩니다. 함축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2020년 기간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공유해온 바는 경제대공황 겨울의 장세가 아니에요. 겨울의 장세가 아니에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요. 우리는 봄의 계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닥치기 전에도 우리 글로벌 경제는요. 여름의 장세 속에 들어와 있던 중이에요. 여기가 이제 잘못 나오게 됐죠. 여름의 장세에 와 있었던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봄이에요. 왜? 말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로 실물경제 멈춰섰으니까 그냥 말로만 우리가 체감하는 거 중국이 서버리네 미국 서버리네 유럽 서버리네 경제대공황 그 과정에는 논리적 오류가 있죠. 경제대공황 지금이 경제대공황이 발생하는 겨울이라고 말한다면 그 겨울이라고 자기가 분류하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그 기준이 무엇인가 분석 과정에 대한 아무런 분석도 없고 말로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누구와도 공유되기가 어렵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기정사실로 보도되는 이유 딱 하나 이름이 알려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언론을 통해서 단순하게 글로써 보도됐다는 것 그 점을 빼고 난다면 2020년 전체가 경제대공황이 발생되게 되는 겨울의 장세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저희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원인과 결과 분석 이와 같이 공유를 해왔어요. 겨울과 봄에 당시에 똑같이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보게 되면 겨울과 봄을 구별하는 것은 겨울도 경제가 안 좋고 봄도 경제 성장률까지 침체되는 그런 시절이에요. 다만 다른 것은 경기 부양 정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냐 이러한 정책이 만드는 경제의 방향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겨울과 봄으로 구분되게 되고 2020년 기간을 보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지고 주요한 기업들이 실적이 침체세를 나타내게 되지만 2020년 3월과 4월에 미국은 1, 2, 3, 4차 경기부양 재정정책을 진행했고 미연준의 통화정책은 2020년 3월 23일서부터
무제한 양적 완화, 초저금리 유지, 회사채까지 매입하는 매우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서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이것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현재는 경제대공황을 말하는 겨울의 장세가 아닌 봄의 장세다. 특히 글로벌 경제는 2010년도서부터 글로벌 설비투자 호경기 주기가 시작이 되게 되고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되게 됐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봄, 여름의 장세가 진행이 되다가 현재까지도 어느 한 경제경영연구소 또는 금융분석기관, 국내건 국외건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은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됐죠. 2019년 8월에 이미 2019년 4월에서부터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은 언론에다가 우리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하고 있는 거 알지? 그거 처음에는 9월에 조기 종료할 거야. 그렇지만 이후에 8월로 앞당겨서 조기 종료할 거야 라는 것을 4월에서부터 언론에다가 배포해 왔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미 연준이 대규모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동안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떠한 원인과 결과로 영향이 발생되어져 왔는지, 또한 2019년 8월이 되게 되면 과연 대규모 보유자산을 매각을 종료를 한다는데 그것이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 것인지를 분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19년 4월 이와 같은 미연준의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 조기 종료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자마자 계속해서 2019년 8월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각 국가의 환율제도의 근간인 미달러 유동성이 미연준이 시장에 매각하는 보유자산의 가격만큼 감소되어져 왔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되어 오고 이러한 결과로 주요한 경제지표들의 부동산 주기에 관련된 지표건, 설비 투자에 관련된 경제지표건, 실적 개선서가 둔화 내지 침체되는 현상이 발생되어져 왔다. 그렇지만 2019년 8월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이 조기 종료되게 된다면 그 다음 월에서부터 9월에서부터 매우 탄력적으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서 2018년 12월 공개방송 때부터 공유해 왔었던 2019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공유를 해왔어요. 여기에서도 지표를 확인할 수 있듯이 대규모 보유자산 규모가 2019년 8월까지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미국의 중앙은행이 진행을 해왔고 미달러 유동성이 격하게 진행되게 되면서 봄, 여름의 장세까지 들어갔다가 글로벌 경제는 다시 가을의 장세로 진입을 했다가 2019년 8월에서부터 미연준이 보유자산 매각을 조기 종료한 그 이후서부터 다시 글로벌 경제는 여름의 장세가 진행되어져 왔죠. 그리고 2020년에 들어와서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되면서 경제대공황을 넘어선다는 보도가 주를 이뤄왔지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겨울의 경제대공황 시기가 아닌 봄의 시기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려 왔어요. 그리고 이 봄이라는 장세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초기, 중기, 말기 어디에 와 있는지에 따라서 민간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라면 봄의 초기, 그래 현금 확보, 생존 전략. 중기, 어떤 부분이 지금 투자가 코로나19 특수환경 속에서 어떠한 부분에 투자가 유명한지 리스트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부 전략들을 좀 산업군별로 도출해봐라. 말기에 와 있다면 이제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전환할 시기가 다가왔다. 분석했었던 산업부문의 기회를 찾아보자 라는 관점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봄의 장세 속에서도 초기, 중기, 말기 중 어디에 와 있는지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지 되겠죠. 이러한 분석 없이 경쟁사 3C 분석, 경쟁사본이 이렇게 만들었대. 그런 식으로 만들어봤자 늘 우리는 경험해왔죠. 매년 말이 되게 되면 영민한 CEO는 이전에 만들었었던 사업계획서를 제껴두고 제로 베이스에서 이번 연도, 차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만들어봐라. 차년이 되게 되면 또다시 제로 베이스. 왜냐면 우리 기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 외부 환경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지를 못했고 글로벌 경제,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시나리오 분석법, 말로서만 설명되는
시나리오 분석법 이게 써보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제로 베이스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인류의 금융 역사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한 국가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면서 혁혁한 성과를 쌓아온 글로벌 투자 조직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와 같이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한다는 게 굉장히 낯선 방법, 어려운 방법,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전공이 경영이나 경제의 평가 지표 쪽을 공부를 했든지 아니면 기술 경영 속에서 연구개발 관련된 세부 전공 속에서 평가론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든지 또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생산관리나 아니면 전략, 경영기획 등을 업무를 담당을 했다면 이와 같이 지표를 바탕으로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낯설거나 매우 잘못됐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매우 거부감이 강한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다는 점 반드시 좀 언급을 해야지 되겠고요. 본론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봄의 장세에 들어와 있었고 봄의 초기, 중기, 말기 중 어디에 와 있는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주요한 경제 지표의 실적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드디어 여기에 이제 미 달러 가속도를 나타나게 됐어요. 미국은 2020년 3월과 4월에 세금의 세입 세출에 관련된 미 행정부의 1차, 2차, 3차, 4차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진행이 되게 됐고 3월 23일서부터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초저금리 그리고 회사채를 직접 중앙은행이 매입하면서 회사채를 매입해야 되는 이유는 실물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정상 가동이 되지 않게 되면서 민간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악화가 되게 되죠. 코로나19가 아니었었다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업들은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었었죠.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면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경제학론을 경제학론의 범위가 안 들어가더라도 중앙은행이 살아남을 놈들만 선별해서 회사채를 매입을 해서 회사가 꼬꾸라지지 않게 되는 것, 코로나19를 이겨냈다고 아무리 아우성을 치게 되더라도 그 다음날 돈 벌 수 없는 기업이 하나도 없네, 그때 돕지 왜 그랬나, 그런 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감이 아닌 감정적이 아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에서 명확한 정책을 만들고 그와 같은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이행해오고 있죠.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 공급량이 격하게 증가가 됐으면 이 미 달러 가속도가 시중에서 회존하는 이 가속도가 상승이 돼야 되는데 2020년 1분기 3월 4월이 포함되어 있는 2020년 2분기까지도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통화의 유통 속도라는 것은 통화의 유통 속도를 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통화의 유통 속도가 가속될 때까지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대한민국 0.73의 원화 통화 유통 속도 임계 수준 이탈해서 지금 2020년 2분기에 0.63까지 와 있고, 이와 같은 원화 통화 유통 속도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원화 통화 유통 속도가 증가될 때까지 원화 유동성 공급이 증가되게 되고 대한민국 인플레이션율이 침체되는 것이 아닌 상승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설명한 바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진척도를 수없이 많이 살펴봐 왔죠. 부동산 규제라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통화 유통 속도를 살려야지 되죠. 미국은 드디어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2020년 3분기에 미달러 유동성 공급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가속도가 침체되는 현상이 종결됐다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은 2020년 3분기서부터는 2020년 초보다 규모가 좀 줄어들게 되더라도 미달러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된다면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매우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임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이 지표가 말해주는 거죠. 대한민국과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이와 같은 상황에 와 있다. 즉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미달러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됐고 미달러 가속도까지 가속되는 시기에 와 있다. 그러면 봄의 장세 속에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유동성 공급이 증가되어 왔고 그게 임계 수준까지 도달했다면
봄의 초기는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죠. 또 하나의 미국 경제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미국의 민간 기업들의 기업 이익의 실적이에요. 보게 되면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실적 상한 수준을 2020년 3분기는 미달러 유동성 가속도가 침체 현상에 종결된 그 같은 시기에 미국의 민간 기업의 기업 이익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넘어서게 됐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미달러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미달러 가속도가 침체 현상에 종결된 3분기서부터 미국 경제에서 미달러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상들, 상업은행의 실적 개선세가 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유동성도 드디어 가속도가 가속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고, 민간기업, 미국이라는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기업의 기업 이익 실적도 코로나19 발생 상한 수준을 넘어서게 됐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봄의 초기는 확실히 아니고 말기에 지금 다가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알 수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봄의 초기 중기가 아닌 말기 부분에 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봄의 말기에 와 있는 중이면 이제 다가오는 사계절 중에 여름이라는 계절이 다가오게 되겠네요. 특히 2021년도에는 미국은 가을경에 집단 면역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가을이 지나게 되면 미국 경제가 정상 가동되게 되면서 그동안에 과했었던 유동성을 좀 줄이는 단계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앞서서 제목에서 그와 같은 주장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제 의문사항이 생기게 되게 돼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앞서서 살펴봤었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했었던 그러한 자료고 여기에 맞춰서 이 파란색 선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나타내게 됐어요. 다가오는 여름의 장세 속에서 파란색 선으로 나타낸 기준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미달러 시중 유동성은 감소되는 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미달러 유동성이 사라지게 돼.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달러 유동성이 일정 부분 감소되게 돼. 그러면 앞서서 이제 제목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2021년 여름의 장세, 가을 이후에 미국의 여름의 장세가 갖춰지게 되면 기준금리가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건 맞겠네요. 그러면 유동성이 사라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보나마나 주식시장 이거 거품 꺼지면서 유동성 장세인데 사라지게 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날아가게 되겠네요. 근데 그 주장은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름의 장세가 진행되게 된다면 우리는 봄의 말기에 와 있다고 주장하는 바는 미국의 미달러 가속도가 드디어 2020년 3분기서부터 침체 현상에 종결되게 됐고 미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기업들의 기업 이익이 2020년 3분기 같은 기간에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넘어서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봄의 말기에 와 있는 게 분명하고 다가오는 여름의 장세 속에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준금리가 이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게 되죠. 그럼 주식시장 폭락합니까? 아까 미달러 유동성 사라지는 거 봤었죠. 얘가 미국의 주식시장 가격 지표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여름의 장세 이게 뭡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유동성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주식시장 어떻게 된 겁니까? 유동성이 줄어드는데 왜 주식시장은 계속 가는 겁니까? 심지어 봄의 장세보다 각도를 키워서 각도론 입사각 각도가 더 왜 각도가 강해지는 겁니까? 왜? 바로 말로서만 주장하는 바는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보게 되면 그 말만 들었을 때는 다 맞는 것 같더라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원인과 결과를 따로 나눠서 인과성을 분석하게 된다면 절반 정도뿐이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간혹 가다가는 완전히 생떼 거짓말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누가 말을 했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말을 했건 IMF 총재가 말을 하게 됐건 그 말로만 표현되는 것은 반드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을 하고 그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의 삶에 매일 매초 벌어지게 되는 의사결정에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기준금리가 여름의 장세 때 올라가게 되더라도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미국이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갖추게 되고 미국 경제가 정상 가동이 되게 되면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서서히 올리면서 그동안에 과했었던 유동성을 줄여감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이와 같은 더 격한 상승이 진행되게 된다. 이것을 경제학이 아닌 학문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금융시장에서는 봄의 장세는 제1차 대세상승기라고 말합니다. 유동성이 중심이 된 제1차 대세상승기. 여름의 장세는 유동성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실적마저 증가되게 되는 제2차 대세상승기라고 구분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2차 대세상승기의 특징은 앞서서 살펴봤던 거와 같이 유동성이 이전보다 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세가 그간의 민간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현금 확보를 통한 생존 전략을 취하다가 실물경제 개선세가 정책에 의해서 확산되는 것을 보고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이와 같은 실적 개선세, 실체가 있는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은 1차 대세상승기 봄의 장세보다 더 격한 여름의 장세가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여름의 장세 속에서도 산이 높기 때문에 골이 매우 깊어요. 여름의 장세라고 아무거나 사야지. 야, 이제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다. 아무거나 그냥 사고 나는 이제 잘난다. 여름잠을 자고서는 이제 몇 개월 뒤에 눈을 떠보게 되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깡통을 하게 됐다. 왜냐? 여름의 장세 속에 산이 높기 때문에 골이 대형주가 5% 내외까지 단기간에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계속해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와 같이 여름의 장세가 진행이 되더라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방향성과 변동성을 살피지 않는다면 가격 차트만 보고 급등주 기술적 분석으로 포트폴리오에다가 집어넣었다가는 성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시절이 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의 결론은 미국이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달성을 하고 이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이에 따라서 그간에 겪었었던 유동성 공급 규모가 줄어들면서 그것을 유동성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게는 되겠지만 여기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듯이 과거에도 그래왔고 최근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주식시장은 그간의 유동성만으로 상승하는 시절이 아닌 실체가 있는 실적 개선세까지 반영이 되게 되면서 2차 대세 상승기가 진행되게 된다. 단 2차 대세 상승기로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닌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때서부터 계속해서 공유해온 바 있듯이 1개월과 3개월의 파생시장 만기 때마다 변동성이 출렁출렁 나타나게 되지만 변동성이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되면 상승의 추세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이 변동성 골이 여름의 장세 산이 더 높기 때문에 골이 더 깊어지게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즉 방향성과 변동성을 더욱더 잘 파악해야 되는 시기가 된다는 점을 공유를 드리면서 오늘 공개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에 다시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늦은 시간까지 평일날 소중한 1시간의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늘 여전히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한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